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역 21년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정주에 신주하는 일은 미리 날을 가려서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정주에 진주하는 일을 이미 전교하셨는데 군사를 일으킨 지 오래되어 물력이 모두 떨어져 힘써 전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물을 소비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해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쇠마는 내 인으로 응당타야 할 사람 외에는 일체 지급하지 말고 제신과 대간, 시종 외에는 모두 산료를 지급하여 전처럼 사치하고 외람된 풍습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평양을 비록 수복하였다 하더라도 북방의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명나라 군사가 넘어가서 협공해야 할 것이며 앉아서 그들이 도망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그곳의 양식을 조치할 일을 정교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다. 꼴과 양식이 얼마나 조치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명나라 군사가 비록 가서 도벌한다 하더라도 왕자가 그곳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것도 주선하여 조처하는 계책이 있어야 할 듯하다.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앞서 들으니 명나라 장수가 한 지병을 함경도로에 보내려고 한다기에 이미 홍세공으로 하여금 부근 각 마을 및 신계, 수안 등지의 꼴과 양식을 수송하도록 하여 필요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평양이 수복되어 군사를 나눌 형세이므로 다시 거듭 신칙하여 서둘러 조치하여 왕자의 구출을 도모하도록 이미 주선하였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평양을 수복하였으므로 먼저 위세가 미치는 곳에 있는 적들의 간담이 떨어질 것이니 이러한 때 이해로 꿰 것 같으면 계책이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심장을 북방에 보내어 말을 잘하여 풀려나 돌아오게 한다면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이 뜻을 도제찰사 유성룡에게 유시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어찌 문서로서 이첩하겠는가. 선정관이나 혹은 모관을 보내어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지금 이렇게 적을 토벌하고 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명나라 군사 때문이며 명나라 군사가 나오게 된 것은 정곤수가 진주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정곤수는 이 다음에 후한상을 내릴 것이니 우선은 숭정대부로 가자라. 그의 서장관 심의승은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고 데리고 간 역관은 사신에게 천천히 물어서 상을 주도록 하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사직의 제문은 계하하면 곧 수기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열성과 왕후의 휘후를 건거하여 상고할 수 없으니 비록 미안한 듯 하기는 하나 하루 전에 한관이 봉안한 묘정에 숙배하고 봉심한 뒤에 제문에다 쓰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영영 전도 일체로 봉심하게 하여 열성의 묘호 및 제문을 대축으로 하여금 제사 지낼 곳에 가서 쓰도록 하고 이 다음부터는 다만 이 아베만 받게 하소서 한 어암만 받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허원군 이정에게 은 50냥을 내려주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강원도에서 정조에 물선을 올리니 상이 본주에 내려 명나라 관리들을 지대하는 데 쓰도록 하고 그 중에 드러나게 좋은 어물은 단자를 갖춰 관리를 보내 이 제독에게 증정하였다.
선조실록 3사건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8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하교하였다. 경기의 의병은 양식만 허비하고 한 가지 일도 성취하지 못했는데 명나라 군사가 이제 전진하면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의병장으로 하여금 그 군사를 통솔하고 양식이 있는 곳에 가도록 하여 서둘러 최식, 이성중, 권징, 이정암 등이 있는 곳으로 수송하게 하여 드리게 하라. 만약 명을 받들지 않으면 군율로 종사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9번째 기사 호조가 아래였다. 경기감사 이정형의 장기를 보니 경기도는 탕진된 나머지 공사가 모두 고갈되고 허다한 여룹이 이미 텅 빈 땅이 되었으며 굶어 죽은 사람이 널려 있지만 진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군사가 많이 나온다면 대접할 양식이 부족하여 틀림없이 이를 그르치는 데 이를 것이니 강화에서 가까운 호서, 호남의 쌀과 콩을 이전하여 명나라 군사를 지공하려 합니다. 또 양호의 벼와 보리를 옮겨 낙종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강화에 비축된 쌀은 5,990녀석이며 콩은 2,900녀석인데 이와 같이 많은 곡식을 전부 공개하는데 지급한다면 중간에 허술해지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본도의 굴량과 응모한 곡식을 편의에 따라 나누어 쓰고 사세감 없이 군색하여 판출할 계책이 없게 되면 강화에 비치한 쌀을 실정에 맞게 옮겨서 지공하되 반드시 날짜를 계산하고 사람 수를 대조하여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염려스러우니 전라도의 정조 3척석과 본보리 700석을 제때 배로 운반하여 경기 일대가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0번째 기사 후조가 아래였다. 들으니 경성의 용산창에 비축미가 쌓여 있으며 외적들이 또 각 창의 곡식을 소공주 동공에다가 옮겨서 비치한 것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경성을 수복한 데는 별도로 장수한 사람을 정하여 이 세 곳을 점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 뜻을 경기 좌우 감사에게 임원하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군수를 판돈영부사로 심의성을 저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서성을 사헌부 지평으로 홍가신을 파주목사로 인성부원군 정철을 사은사로 김수를 부사로 장우익을 서장관으로 이빈을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이 일을 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서성은 난리를 당한 처음에 병조난관으로 북도로 달아나다가 적에게 사로잡혔었는데 여러 날 만에야 비로소 탈출하였으니 그가 의로 한가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 그가 사정을 하소연할 경우에는 혹 죄를 용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례를 뛰어넘어 청반에 제수하여 조정의 시비와 인물의 현부를 말하게 한 데 이르러서는 그 누가 가하다고 하겠는가.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2번째 기사 또 순찰사 이원익이 치게 하여다. 지금 황주목사 김진수의 비보를 보니 명나라 군사가 성을 공격한 뒤에 도망한 적 약 4,000명이 밤에 황주목으로 향함으로 판관과 방어사의 군사가 추격하여 동선현에 이르러 100여 명의 목을 베고 1,000여 명을 사살하였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3번째 기사 점에 제독 이 여송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부총병 양원을 중협대장으로 부총병 이 여백을 좌익대장으로 부총병 장세장을 우익대장으로 삼고 부총병 임자강 조승훈 손수령 사대수와 참장 이연매 이여호 방시춘 양서선 이방춘
낙상지, 갈봉화, 동양중과 유경, 오유충, 이영, 양심, 조문영, 고척, 시조경, 척금, 십류, 고승, 전세정, 누대우, 주역, 왕문 등 여러 장소를 소속하게 하였다. 임진년 12월 25일에 압록강을 건넜고 계사년 1월 5일에 순안현에 주차하여 먼저 부총병 4대수를 보내어 외장과 부산 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평양성의 적장 평행장의 그의 비장 평후관을 시켜 가서 영접하게 하였다. 사대수가 사로잡아 제독의 군중으로 보내었었는데 밤에 적 몇 명이 기회를 틈타 도망하자 여러 군사가 쫓아가 죽이고 인하여 평후관을 단단히 가두었다. 6일 새벽에 제독이 군사를 진격시켜 평양성 밑에 닿게 하고 여러 장소를 나누어 본성을 에워싸고 백기에다가 조선 군민으로서 자진하여 기 아래 투항하는 자는 죽이지 않겠다고 써서 세워놓았다. 외적이 1천여 명의 군사를 내어 북쪽의 성에 있는 모란봉에 운거하여 청백기를 세우고 함성을 지르며 포를 쏘았다. 또 군사 5천여 명을 나누어 북성에서부터 보통문까지 성에 줄을 지어 서서 앞에는 녹각 책자를 박았으며 방패로 가리고 칼을 번득였다. 그 가운데 대두아가 강한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서 대장기를 세우고 나팔을 불며 북을 우리면서 성 위를 순시하고 여러 적을 지휘하였다. 제독이 한 지병을 내어 모란봉을 경유하여 올라가 쳐다보며 공격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자. 적이 높은 지세를 이용하여 아래로 조종을 쏘므로 군사들이 물러났다. 적이 성을 나와서 추격하므로 명나라 군사가 쇠 방패 수십 개를 버리고 가자 적이 그것을 다투어 가짐으로 명나라 군사가 되돌아가서 공격하니 적이 성으로 들어갔다. 포시에 제독이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군용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적 수백여 명이 제갈을 물고 몰래 나와 우영을 습격하였는데 명나라 군사가 일시에 길을 거두고 등불을 끄며 거마목 아래에서 일제히 화전을 발사하니 밝은 빛이 낮과 같았으므로 적이 도망하여 성으로 일제히 되돌아갔다. 7일 사시끝 무렵에 삼령이 함께 출동하여 보통문에 이르러 성을 공격한 다음 짐짓 물러나는 척하니 적이 문을 열고 나와서 추격하므로 명나라 군사가 되돌아가서 싸워 30여 급을 베고 문 입구까지 추격하였다가 되돌아왔다. 8일 이른 아침에 제독이 향을 피우고 좋은 날을 점쳐서 가린 다음 삼군이 전식하기를 마치자 삼령의 장수와 함께 해당 군사들을 나누어 통솔하여 성박 서북쪽을 포위하였다. 유격장군 오유충과 원임 부총병 사대수는 모란봉을 공격하고 중군 양원과 우협 도독 장 세장은 칠성문을 공격하고 좌협 도독 이여백과 참장 이방추는 보통문을 공격하고 부총병 조승훈과 유격, 낙상진은 본국 병사 이일, 방어사 김응서 등과 함구문을 공격하였다. 여러 군사가 비늘처럼 늘어서서 점차로 진격하였는데 빙판길을 바라보니 말 발굽에 날리는 얼음 조각과 잡다한 티글이 흰 안개처럼 공중에 가득하였으며 해가 떠올라 투구와 갑옷에 내리어 비치자 은빛이 찬란하고 만상이 현란하게 빛나온 매우 장관이었다. 적도 성각기 위에서 오색의 깃발을 많이 펼치고 긴 창과 큰 칼을 묶고 나를 가지런히 하여 밖으로 향하게 하여 항거하며 지킬 계획을 하였다. 제독이 친병 100여 기를 거느리고 성 아래로 바싹 진격하여 장사들을 지휘하였다. 조금 있다가 대포 1호를 발사하자 각진에서 잇따라 일제히 발사하니 소리가 우레와 같아 산악이 흔들리는 듯 하였으며 어지러이 화전을 발사하자 연기와 화염이 수십 리에 가득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으며 단지 고함 소리만
포소리에 섞여 들리는 것이 수많은 벌이 윙윙대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서풍이 갑자기 일어 포연을 거두어 곧바로 성 안으로 몰려갔는데 세찬 바람에 불길이 몹시 거세었다. 먼저 밀떡 토굴에 불이 붙으니 붉은 화염이 하늘에 뻗치고 부근으로 번져 모두 태웠으며 성유의 적의 깃발도 잠깐 사이에 바람에 쓰러졌다. 제독이 여러 군사들을 고무시켜 성에 다가가자 적이 성곽기 안에 엎드려 있다가 어지럽게 연환을 쏘며 끓는 물을 붓고 큰 돌을 굴리며 저항하였다. 많은 군사들이 조금 퇴각하자 제독이 손수 겁을 먹고 퇴각하는 자 중 한 사람의 목을 베어 진 앞에 돌려가며 보인 다음 제독이 앞장서서 진격하면서 먼저 성에 오르는 자는 은 5,000냥을 상으로 주겠다고 소리쳤다. 오류충은 탄환을 맞아 가슴을 다쳤는데도 전투를 더욱 힘써 독려하였으며 낙상지는 함구 쪽의 성을 따라 긴 창을 가지고 마패를 짊어지고 몸을 쏙 굳혀 성곽기에 오르는데 적이 던진 큰 돌을 발에 맞아 다쳤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곧바로 올라갔다. 여러 군사들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그를 따르니 적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였다. 절강의 군사가 먼저 올라가 적의 깃발을 뽑아버리고 명나라 군사의 길을 세웠다. 제독이 좌협 도지휘장 세작 등과 칠성문을 공격하였으나 적이 문루에 응거하였으므로 쉽게 공격하여 빼앗지 못하자 대포를 쏘며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포 두 지를 문루에 충돌시켜 부수자 무너져 모두 타버리니 제독이 군사를 정돈하여 들어갔다. 여러 군사들이 승세를 텀타 앞다투어 진격하니 기병과 보병이 구름같이 모여 사방으로 쳐 죽였다. 적들이 형세가 위축되어 달아나 여러 막사로 들어가자 명나라 군사들이 차례로 태워 모두 죽이니 냄새가 신열리까지 났다. 적장 행장이 도망하여 연광정 토굴로 들어갔는데 제독이 땔감을 운반하도록 하여 사방에 쌓아두게 명하고 장차 불로 공격할 계획을 하였으나 칠성문과 보통문은 여러 굴의 적이 굳게 지킴으로 쉽게 함락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제독이 여러 군사를 모아 쳐다보며 공격하게 하니 적이 안에서 탄환을 쏘았는데 맞아 죽은 명나라 군사의 시체가 서로 잇따랐고 제독이 탄 말도 탄환에 맞았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제독에게 조금 후퇴하여 군사를 휴식시키기를 청하였다. 포시의 제독이 적의 굴을 함락시키기 어렵고 많은 군사들이 줄이고 피곤하다고 하여 군사를 물려 병영으로 돌아와 장대선을 시켜 행장 등에게 유시하기를 우리 병력으로 한번 거사하여 충분히 섬멸시킬 수 있지만 차마 인명을 모두 죽일 수 없어 우선 물러나 너희들의 살 길을 열어주니 속히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원문에 나와 나의 분도를 듣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후한 상을 주겠다 하니 행장 등이 회보하기를 우리들이 퇴근하고자 하니 후면을 차단하지 말기 바란다 하므로 제독이 허락하였다. 그날 저녁에 통관으로 하여금 평안 병사 이일에게 분부하여 중화 일로에 우리나라 북병을 철수하게 하였다. 밤중에 행장, 현숙, 의지, 조신 등이 남은 적을 거느리고 얼음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 탈출하였다. 중화와 황주 일로에 연이어 주둔하여 있던 적들이 평양의 포성을 듣고 먼저 철수하였다. 황주 판관 정엽이 행장의 후미를 끊어 90여급을 배웠다. 적은 굶주리고 군색감이 심하여 인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찰에 묻기도 하여다가 참살 당하는 자가 또 30여급이었다. 봉산의 동선현에 이르러서는 적들이 더욱 피곤했지만 황해의 직로를 차단한 자가 전혀 없어 저 괴수들이 온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 명나라 군사가 전투에서 참액한 것이 1285급이며 사로잡은 자가 2명이고 아울러 절강인 장대선을 사로잡았고 빼앗은 말이 2985필이고 본국에 사로잡혔던 남녀를 구출한 것이 1225명이었다.
그 일에 제독이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에 들어가 먼저 전진해서 죽은 장졸에게 제사를 지내고 몸소 통곡하였으며 고아와 과부들을 위로하였다. 이튿날에는 기자묘에 제사를 지낸 다음 비로소 선동은 여러 장수를 보내어 성은하면서 적을 추격하여 황주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이 전투에서 남쪽의 군사들이 날래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들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으나 명나라 군사의 사상자도 많았으므로 굶주리며 울부짖으며 피를 흘린 자가 길에 잇따랐다. 뒤에 산동도어사 주유한과 이과급 사중 양정란 등이 올린 주본에 이 여성이 평양의 전투에서 벤 수급 중 절반이 조선 백성이며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1만 명도 모두 조선 백성이라고 하였다. 중국 조정에서 이로 인하여 보정 한취성과 순안, 주유환 등으로 하여 직접 평양에 가서 진위를 조사하게 하고 또 본국도 사실에 의거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본국에서도 변명을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4번째 기사 원주사가 팔도에 있는 병마의 총수 중 외노에게 빼앗긴 수와 현존하는 병마의 수 및 여러 지방에 주둔하고 있으며 왕경 주위에 우리나라의 병마가 있는지를 묻고 또 대동강 어느 곳에 병마가 얼마나 있으며 경상도에 있는 병마의 수와 어느 지방에 있는가를 물었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5번째 기사 답보하면서 헤아려 개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강화부에 주차한 전라도 절도사 최원의 군사 4,000명, 경기도 순찰사 권징이 군사 400명, 창의사 김천일의 군사 3,000명, 의병장 우성전의 군사 2,000명, 수원부에 주차한 전라도 순찰사 권율의 군사 4,000명, 이상은 왕경의 서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가 1일정이었다. 양주에 주차한 방어사 고언백의 군사 2,000명, 양근군에 주차한 의장병 이일의 군사가 600명, 이상은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가 1일정이었다. 여주에 주차한 경기 순찰사 성령의 군사는 3,000명, 안성군에 주차한 조방장 홍계남의 군사 300명 이상은 왕경에 있으며 1일 반정이었다. 충청도 직산현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이옥의 군사 2,800명, 평택현 등처의 장관들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합하여 약 3,000여 명, 각 처의 의병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5,000여 명이다. 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2, 3일정이나 4, 5일정이다. 경상좌도 안동부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한효순의 군사 1만 명, 울산군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박진의 군사 2만 5천 명, 창녕현에 주차한 의병장 성안이의 군사 1,000명, 양산현에 주차한 의병장 신갑의 군사 1,000명, 경상우도 진주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김성일의 군사 1만 5천 명, 창원부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김시민의 군사 1만 5천 명, 합천부에 주차한 의병장 정인홍의 군사 3천 명, 의령현에 주차한 의병장 곽재우의 군사 2천 명, 거창현에 주차한 의병장 김면의 군사 5천 명 이상은 왕경의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7, 8일정이나 12일에서 13일정이다. 전라도 순천도 앞바다에 주차한 본도 좌수사 이순신의 수군 5천 명, 우수사 이억계의 수군 1만 명 및 각처에 나누어 주둔한 조비군 1만 명 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가 8, 9일정이나 13일에서 14일정이다.
함경도 함흥부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성윤문의 군사 5,000명, 경성부에 주차한 평사 정문부 군사 5,000명, 안변부에 주차한 별장 김우고의 군사 100명, 조방장 김신원의 군사 100명 이상은 경성 북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5일 내지 16일 정이나 24일에서 25일 정이다. 강원도 인제현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강신의 군사가 2,000명이다. 완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4일 정도이다. 평안도 순안현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이일의 군사는 4,400명 내에 사수 1,280명, 법흥사에 주차한 본도 좌방어사 정희운의 군사 2,000명 내에 사수 223명, 포수 50명, 의병장 이주의 군사 300명 내에 사수 70명, 소모관 조호익의 군사 300명 이상은 평안부의 동쪽에 있으며 본부와에는 1일 정이다. 용강현에 주차한 우방어사 김응서의 군사 7,000명 내에 사수 770명, 조방장 이사명의 군사 1,000명 내에 사수 90명, 대동강 하류에 주차한 수군장 김억수의 군사 300여 명 내에 사수 120명 이상은 평양부 서쪽에 있으며 본부와의 거리는 1일정이나 반일정이다. 황해도 황주에 주차한 본도 좌방어사 이시언의 군사 1,800명, 재령군에 주차한 우방어사 김경로의 군사 3,000명, 연안부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이정암의 군사 4,000명이다. 이상은 완경에서 서북쪽, 평양부에서 남쪽에 있으며 완경과의 거리는 7, 8일 정이며 평양성과의 거리는 1, 2일 정이나 4, 5일 정인데 모두 대동강 남쪽에 잇따라 있다. 위의 각처 군마의 합계는 17만 2,400명인데 적의 향방에 따라 기회에 따라 진격함으로 주둔하거나 가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의 수효도 첨가되거나 나누어져서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6번째 기사. 중국군 각영 영병의 수목은 다음과 같다. 흠차 제도 개요 보정 산동 등처 방해의 외 군무 총병 중군 도독부 도독 동지 이 여성의 표하 중군 원임 참장 도지 첨사 방시춘이 통령하는 관하 친병과 원임 참장 이영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험차관리 경락 중군 사무중협 부총병 도독 첨사 양원이 거느리는 군사 2,000명, 험차 정회 우영 부총병 서도독 첨사 이여백이 거느리는 군사 1,500명, 흠차 정외 우영 부총병 도지휘사 장세작이 거느린 군사 1,500명, 협수 선부 동로 통령 영병 부총병 도지휘사 임자강이 거느린 선부 마병 1,000명, 통령 요동 조병 원임 부총병 도독 동지 이평호가 거느리는 마병 800명, 통령 남북 조병 원임 부총병 사대수가 거느리는 마병과 보병 3,000명, 통령 요동 원임 부총병 왕유익이 거느리는 마병 1,200명, 진수 요동 동로 부총병 도지휘사 손수렴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령 보정 계진 조병 원임 부총병 왕유정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령 창병 우영 병 참장 조지목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령 계진 준화 참장 이방춘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의주위 진수 참장 이여매가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령 요진 조병 참장 이여오가 거느리는 마병 500명, 요동 총병 표화 관령 이병 원임 참장
양소선이 거느리는 마병 500명, 통영 남북 조병 탁주 참장, 장응충이 거느리는 마병 1,500명, 통영 절직 조병 신기영 좌참장 두 지휘사, 낙상지가 거느리는 보병 3,000명, 통영 대령 영병 원임장 장기공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영 상서영 원임 참장 진방철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영 절병 유격 장군 도 지휘사 오유충이 거느리는 보병 3,000명, 통영 선대 8위 반병 유격 장군 송대빈이 거느리는 마병 2,000명, 통영 남병 유격 장군 왕필적이 거느리는 보병 1,500명, 통영 대동 영병 유격 장군 고책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영 절병 유격 장군 섭방영이 거느리는 마병 1,500명, 통영 산동 추반 경락표화 어외 방해 유격 장군 전세정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영 가호 소송 조병 유격 장군 척금이 거느리는 보병 1,000명, 제독 표화 통영 대동 영병 유격 장군 곡수가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영 선부 영병 유격 장군 주홍모가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영 계진 우영 유격 장군 방시휘가 거느리는 마병 1,000명, 양하 유격 장군 고승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건장 유격 장군 왕문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보정 유격 장군 양심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진정 유격 장군 조문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섬서 유격 장군 고철이 거느리고 마병 1,000명, 산서 유격 장군 시조경이 거느리는 마병 1,000명, 통영 보진 건준 조병 유격 장군 갈봉하가 거느리는 마병 2,000명이다. 평양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때 43,500명을 썼고 추가로 도착한 군사가 8,000명이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2일 정묘 첫번째 기사 지평 서성이 아르기를 당초 신이 어가를 호정하여 백제관에 도착하였다가 어미가 물에 빠떨어져 병이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살이 돌아가 살펴보고 행제소를 향하려는데 철원에 접어들었을 때 호소사 황정욱이 개청하여 신을 머물게 하여 종사관으로 삼았습니다. 이인하여 북도에 들어가 두 왕자를 모시고 경성에 도착하였는데 영부사 김귀영이 신과 이혜를 격소하여 순변사 이영의 종사관으로 삼아 함께 회령에 들어갔다가 왕자가 잡히고 제신이 사로잡혀 욕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 등 몇 사람은 화를 미연하여 뻔뻔스러운 낯으로 살기를 탐하였으니 일반 사람들의 반열에 있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이 부평사 정문부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다는 이유로 신의 전후 죄를 살피지 아니하고 신의 징명을 회복시키고 신에게 소모사라는 호를 내리셨는데 저 자신도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더구나 풍원의 중지를 감히 죄가 있는 사람이 무릅쓰고 맡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직임을 삭탈하고 신을 법관에게 회부하여 형장을 바로 잡으소서 하였는데 사임하지 말라고 답하니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2일 정묘 두번째 기사 원주사가 평양으로 나아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2일 정묘 세번째 기사 상이 좌이정 윤두스 예조판서 윤근수 이조판서 이산복 병조판서 이항복 이조참판 구삼액 도승지 육은 병조참의 신정 동부승지 심희수를 인견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평양을 이미 회복하였으니 한성 반열을 차출하여 수복한 뒤에 곧바로 들여보내 유민들을 위무하고 선궐을 수리하여 청소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 덕형은 적반사로 제독을 따라 오감으로 다스릴 겨를이 없으니 개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의 양식이 만약 부족하다면 수복하는 것도 기필할 수 없다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양식은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호의 군량은 수성하여 왔는가 하자 이 항복이 아뢰기를 이미 하사하였습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하사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송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필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윤누스가 아뢰기를 인심이 이미 흩어져 있으니 비록 사람을 시켜 각기 힘쓰게 하더라도 수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성의 성전은 매우 크니 저기 성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중에서 한가하여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단지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걱정이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게 되면 저절로 곤궁해질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판서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양식을 잇대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미리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호의 양식을 운반하는 일은 선정관을 보내어 의병장으로 하여금 이 제독에게 수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행장이 도주하였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어떤 이는 탈출하여 도망하였다고 어떤 이는 살해당하였다고 하지만 그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군사들도 전투를 도왔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들으니 명나라 장수가 우리나라 사람은 성사시키지는 못하면서 떠들기만 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성부에서는 적이 한가하지 못하겠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대세가 이미 꺾었고 성이 또 견고하지 않으니 아마도 대적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방 적의 일은 어떠한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적이 먼저 소문을 들었다면 어찌 고개를 넘어 서쪽으로 향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이미 이빈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고개 위에서 경계하며 차단하게 하였습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에 양식은 있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비축하도록 하기는 하였지만 아마도 대군을 먹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군사가 만약 조령을 넘는다면 강변의 군사들도 응당 조령을 넘을 것인데 식량 운반을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그리고 강원도에도 곡식이 있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전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만약 패배하여 돌아간다면 장차 영남에 둔치하겠는가 아니면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경성을 격파하기를 기성을 격파한 것처럼 한다면 틀림없이 감히 머물러 주둔하면서 우리에게 한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군사의 힘이 닿으면 염려스러울 만하니 모름지기 곰곰이 생각하도록 하라 하니 이 산도가 아뢰기를 기성이 격파되었으니 저절로 간담이 서늘할 것입니다. 무릇 전투는 사기를 위주로 하는데 한번 사기를 빼앗았으면 파죽지세가 됩니다. 경성을 회복한다면 목숨을 구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감히 한가하지 하여 싸우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의 적은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 산도가 아뢰기를 2만여의 군사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영사가 매우 성하다.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명나라 군사가 경기로 향한다면 이 적들이 그 뒤를 습격하지 않겠는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경성을 혁파할 것 같으면 다시 건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원, 광주 등처의 관곡은 이미 다 떨어졌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의병이 일어나면서부터 무례한 자들이 의병이라 지칭하면서 일 없이 먹어대니 밀력이 고갈되는 것이 여기에서 연유되기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얼음이 풀린 뒤에 요동의 곡식을 바로 경기에 운반할 수 없는가? 그리고 어느 길을 경량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용천에서부터 강화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군사가 경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즉시 배를 수리하여 요동의 곡식을 싣고 황해에 띄워 강화에 도달하게 한다면 좋을 듯하다. 선척은 활용하기에 충분한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미 김영남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이 항복은 아뢰기를 반드시 의주에서부터 용천에 옮긴 연회야 배에 실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군사가 또 온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이미 온 군사들도 오히려 지공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반드시 국경에서 대기하며 관망하다가 군사를 더 보낼 계획을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중원 급사중의 지휘본을 보았는가? 비록 우리나라 하여금 주청하게 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곡진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법도 좋아 우리나라에서 제수한 것과는 달랐다. 중국의 인재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겠다. 그리고 평수길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것을 상세히 말하였고 또 요동은 장묘가 그 북쪽에 있고 외노가 남쪽에 있어 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장묘일은 제본을 가지고 보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이인해서 제본을 가져오도록 명하였다. 이 항복이 그것을 읽자 상이 이르기를 제본에 외노가 우리나라의 항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절개를 지킨 것이 더욱 드러났다. 중국의 논의가 이와 같았는데도 며칠 전에 유원회가 어찌 그렇게 엄하게 지척하였는가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하고 구원했다고 말하면 자구책이 되는 것 같고 소방의 급박함을 불쌍하게 여겨 구원했다고 말한다면 황제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응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외면으로는 비록 큰 소리를 쳤어도 마음은 실로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본을 보면 심유경의 통공 주장을 거절한 것이었는데 심유경이 비록 스스로 병가의 권모 술수라고 했지만 사실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간교한 계책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겠는가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심유경의 일은 명나라 조정에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기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제독의 공인이 공덕을 칭송하는 등의 일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생사당을 짓고 형상을 설치하며 비를 세워 명을 새기고 개선할 때 백관이 길 왼편에 영접하며 배사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부터 패망의 즈음에는 간혹 적을 잘 막는 자가 조야에서 떨쳐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으니 인재가 부족한 것이 어찌 이렇게까지 심한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싸움에 진 장수는 법에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장관이 도망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군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이다. 이 여백의 말이 넘어져 진격하지 않자 이 여성이 칼을 빼어 진격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더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형제 간이지만 군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른바 의병이라는 것은 달래어 모으고 관작으로 꿰인 자들로 물러나면 살고 진격하면 죽는데 어찌 나아가 싸울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윤근수가 예조 판사로서 명나라 장수를 접대한 뒤에 입대하여 아뢰기를 오늘 원 주사가 나간 뒤에 장 도사가 신을 불러 큰 공은 제독이 이루었지만 경락과 유원 외에 원 주사가 먼저 그대의 나라에 도착하여 잔획하여 성공하였으니 그대 나라에서 당연히 이 뜻으로 자문을 만들어 황상에게 아뢰어야 하며 그대 나라의 의병이 참획한 것도 낱낱이 기록하여 주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윤근수가 아뢰기를 장도사의 뜻은 송경락과 유원회가 요동에 먼저 와서 우리나라의 일을 지휘하였으니 평양에서 승리하기 전에 가학도에서 얻은 수급을 조목조목 열거해서 주문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무슨 지휘를 했는가? 사실이 아닌 말을 황상에게 아뢰 수 없다. 원주사가 길을 바라보고 길흉을 말한 것은 매우 괴이하다. 기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가리킨 것인가? 아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전문가는 구름을 말합니다 하고 이 산보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남사고도 하늘의 운기를 바라보고 길흉을 점쳤습니다 하였다. 신점이 아뢰기를 원주사가 새벽이면 반드시 행궁을 바라보고 원기와 중기와 근기가 모두 왕성하니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하였다고 하였다 합니다. 아니 상이 몹시 괴이하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송경락의 기패 김희윤이 오늘 아침에 이곳을 지나 전장으로 가면서 경락이 9일 오전에 요동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16일 사이 응당 강을 건널 것이며 휘하의 군사는 3,500명이며 또 경락이 추가로 병사 4만 명을 조발하였는데 관내의 복병 2만 명은 계속해서 먼저 오고 남병 2만 명은 이후에 도착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요즘 각도의 수령과 변장을 임시로 임명하는 것은 사기를 일으켜 염려했습니다. 본도와 같은 경우는 행조가 있는 곳이니 임명하는 중곤을 번군에게 맡길 수 없는데 지난번에 병조가 변장을 차출할 때 병사로 하여금 임시로 임명하도록 추청하였으니 그 실정이 심합니다. 병조의 당상과 생낭청은 추구하고 그 공사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셨사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의 당상과 생낭청이 우연히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니 추구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뢰기를 변란이 생긴 뒤 작상을 노고를 갚는 도구로 삼아 심지어 어가를 호종한 여러 신하들에게 의뢰 한 작업을 더 하도록 하기까지 하는 것은 외람됨이 심합니다. 이번에 정곤수, 심의승 등이 진주환공으로 차례를 뛰어넘어 승질과 중가를 받았는데 정곤수 등이 북경에 가서 군사를 청한 것은 조사가 칙서를 반포한 뒤에 있었으며 명나라 군사 10만 명의 파견은 이미 분명한 뜻이 있었으니 실로 전대하여 주선한 덕택이 아닙니다. 아울러 개정하소서. 그리고 충청 병사 이옥은 별난 이후부터 머뭇거리며 물러나 웅크린 것이 한두 번이 내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청주의 전투에서는 군사를 웅이하여 들어가지 않다가 영규가 성을 함락시킨 뒤에 비로소 들어가 운거하였는데 적이 되돌아올까 두려워하여 즉시 성을 헐고 곡식을 태우게 하고 버리고 지키지 않았으며 청주 사람들이 그의 살점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마침내는 적을 물리친 것을 자기의 공으로 삼아 거짓으로 보고하여 상을 받았으니 이미 무상한 것인데 저 종배의 전투에서는 주장으로서 15리밖에 진을 치고 진격하여 토벌할 의사가 없었으니 군율로 논하여 중전으로 처치함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거만하게 장기하여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이 하였으니 그가 군율을 멸시하고 조정을 가볍게 여긴 것이 심합니다. 여러 사람이 심정이 통분해야 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관직을 삭탈하여 종군하게 하셔서 그리고 비변사를 인견할 때에는 정운이 3사에 통료하여 동시에 입참하게 하는 것이 요즘의 사례입니다. 오늘 청대할 때 정운이 끝내 통료하지 않아 입시할 수 없게 하였으니 색승지를 채차하셨사니 상이 이르기를 정군수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여러 날 논집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이 옥의 일은 비변사에 묻도록 하라. 그리고 정운의 일은 대신이 한 것이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2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빈청에 전교하였다. 적의 우두머리 수길의 흉악한 계책은 헤아리기 어렵고 외적의 성질은 날래고 사나우니 혹시라도 여러 도의 적을 모아서 다시 명나라 군사에게 항가할까 두렵다. 만약 한 곳에 모인다면 그 수요가 10만은 넘을 것인데 명나라 군사는 4만이 못 되니 아마도 뜻밖의 염려가 없지 않을 듯하다. 지금 만약 수만의 정병을 더 조발하여 대군의 뒤를 계속 지원한다면 이것은 실책이 아니겠으나 양식이 염려되는데 조처할 방도를 모르겠다. 조처하는 방도에 대하여 본사는 이미 파죽의 형세를 이뤘다고만 말하지 말고 적절하게 조치하라. 혹 명나라 장수와도 의논하여 처리하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정묘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성삼께서 세우신 계책은 실로 만정을 기하는 데 나온 것입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미 수만 명의 대병을 조발하여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군대를 조발하는 책임은 명나라 조정에 있고 군량 조달의 책임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탕진된 재력을 가지고 수만 명의 명나라 군사를 지공하여 하니 오늘날의 걱정은 군사가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오직 군량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만약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 배로 운반한다면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건대 명나라 조정의 차관이 송경락에게 명나라의 거취를 조발하여 전장까지 운반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연회의 공사선을 모두 조발하여 수로로 운반하는 한편 육로로도 수송하게 한다면 거의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명나라 장수의 차관과 함께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2일 정묘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지금 명나라 군사가 곧장 공격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지금이 바로 의병들이 힘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명나라 군사가 이르는 곳에 각처 의병 중에 세력을 합하고 용명을 떨쳐 적을 쳐서 참살하는 자는 공을 상등으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힘을 합하거나 양식을 운반하여 명나라 군대를 시공하면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는 차등으로 삼으며 그 나머지 관망만 하면서 진격하지 않거나 주장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한결같이 군도로 논하여 뒤에 비록 공을 세우더라도 그 죄만 용서하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12일 정묘 10번째 기사 요동 지휘 사사가 이의자하였다. 험차 경락 개요 보정 등처 방해 어외 군무 병부 우시랑 송의 자문 내용을 먼저 해당 본부가 제봉한데 조회하여 황명대로 관백 평수길과 요승 현소를 사로잡거나 참살하는 자에게 은 1만 양을 상으로 주고 백으로 봉하여 세습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반포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차가 요양에 이르렀을 때 흠차, 원임, 동지, 정문빈 등이 조선 국왕이 차임하여 보낸 정탐인 등과 회합하여 외노의 정세를 두루 안 다음 조선의 말을 이보하기를 관백, 평수길은 나이가 많은 데다가 자식이 없으며 늘 해외에 있는데 소굴을 굳게 지켜 여러 외노들이 근본으로 삼으며 그의 조카 평수차가 지위를 계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현재 대마도에 머물면서 스스로 대관에서 왔다고 일컬으면서 묻 외노를 성원하고 있다. 대장 평수가는 왕경 일대에 응거하여 조선의 중심부를 공략하고 비장 평수충은 경상 일도를 전가하여 조선의 요해처를 짓누르며 평행장, 평의지, 평진씨는 각각 선봉이라 칭하며 평양의 앞뒤로 협공하며 진취하려고 엿보고 있다. 요성 현소는 그의 무리 청일과 함께 모두들 군사라 일컫는데 평양에서 계략을 꾸미면서 원흉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외노가 함부로 날뛰면서 조선을 빼앗아 차지하고는 또 명나라를 침범한다고 소문을 내며 군적이 주장이 되기도 하고 보좌가 되기도 하며 장수가 되기도 하고 참모가 되기도 하니 모두 신과 사람이 함께 미워하는 바이며 천토로서 반드시 주륙해야 할 자들입니다. 난리를 앞장서서 일으킨 죄를 관찰하건대 이미 경중이 없으니 그렇다면 상을 논의하는 격식도 당연히 경중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외노의 우두머리로 성명이 뚜렷이 드러난 자는 9명이고 나머지도 아직 많은데 상경례에 기재되어 있는 자는 2명이며 빠뜨린 자가 오히려 7명입니다. 지금 진력하는 시기를 마땅히 상격을 정하여 사기를 고무시켜야 하므로 이렇게 본부에 합자하여 번거롭게 조사 의논하에 속히 제청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가 등 7명의 외노 우두머리를 사로잡거나 참살할 경우 혹 관배, 현소를 사로잡거나 참살한 것과 같은 예로
혹은 별도로 정령을 만들어 장리와 사졸이 일체로 헌봉하고 고무되어 용명을 떨치도록 힘써서 외출을 모조리 없애야겠습니다. 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상이 공에 맞는 것이니 그러면 군사들이 명을 받을 것입니다. 본부는 외노들이 미충왕이처럼 날뛰면서부터 적시 현상하여 권장을 보였으니 그것은 대개 평수길은 난리를 앞장서서 일으킨 원흉이며 현서는 실로 모주가 되어 명나라 조정을 멸시하고 중외를 소란스럽게 하고 어수선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후에 봉하는 중한 상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경락시랑 송이 자보하기를 외노가 각도에 나눠 운거하여 우두머리의 명목이 자문 많은데 평수차 등에 비교하여 역시 상격을 정해 충용을 힘쓰게 하라고 했으니 매우 좋은 견해입니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이미 대소가 있으니 상격도 마땅히 분별하여 경략 총독에게 이문하고 제독 총병 이에게 전행하게 하고 각진의 관군에게 전하여 보이며 아울러 조선의 군사와 장수에게 유시하여 관배 평수길이나 요승 현소를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와서 바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의정한 상격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수차가 이미 평수길의 지위를 계승하였으니 사로잡거나 목을 베는 자가 있으면 평수길의 경우와 같이 하며 평수가 평수충, 평행장, 평의지, 평진신, 중이를 사로잡거나 목을 베는 자는 은 5,000냥을 상으로 주고 지비사를 대대로 계승하게 하며 그 외노 가운데 증거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이상의 외적을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 수급을 바치거나 산채로 포박하여 오는 자는 모두 전례를 적용하여 상을 주고 지비를 계승하게 하며 만약 해외 각섬의 두목으로 위에 열거한 외노를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와서 바치는 자는 즉시 그를 봉하여 일본 국왕으로 삼고 인하여 후한상을 준다는 것을 계유, 보정, 산동, 절강, 법권, 관공, 응천, 봉량의 각 무진, 아문에 이문하여 일처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교동의 자문도 있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2일 정묘 11번째 기사 병부 주사 원황이 금약을 내어 보였는데 다음과 같다. 지금 가산 이민들의 구장에 소방의 백성이 이미 명나라 조정의 언덕을 잇고 기성의 적이 모두 이미 선멸되었으니 회복하는 기약을 며칠 안으로 기대할 수 있기에 군신 상하가 모두 감업하고 있다. 고구려에 지키는 여러 관리들이 왕래하는 장관들에게 비록 성의를 다하여 접대하려고 하였지만 군졸 중에 무지한 무리들이 주방의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앞을 다투어 빼앗아 먹었으므로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였다. 여기에 의거하여 보면 조선이 병난을 당한 나머지 인민이 어지럽게 유리하므로 명나라 군사가 멀리 와서 전적으로 구휼하는데 왕래하는 관군이 세력을 믿고 침해하며 기계를 훼손시키거나 빼앗는다. 이 때문에 역부가 괴로워하여 자주 도망하므로 공차가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군무가 지연되니 양쪽이 모두 온편치 못하다. 이 뒤로 때리면서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재물과 가축을 노략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장을 구타하거나 욕보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범하는 자는 영에 의하여 처단하겠다. 그리고 역마다 각각 순환부 이 선을 배치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관방 거민을 사용하여 등급을 분별하고 알게 한 뒤에 역마다 차관 1명이 출근하여 등록을 관장하되 5일에 한 번 순환하도록 하여 지방 외노의 정황을 즉시 전보하게 한다.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름을 적어 속히 보고하여 이를 증거로 신청한 다음 영에 의하여 참하게 하겠다. 그리고 각 역의 관부도 회피하여 이를 거르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군, 천총, 파총에게는 천자호 반을 지급하며 고기 한 접시, 두부, 소채, 절인 생선 각 한 접시, 밥 한 주발, 술 3잔,
각 아문의 차인에게는 지자 호반을 지급하고 고기, 두부, 소채 각 한 접시, 밥 한 주발. 군병에게는 인자 호반을 지급하고 두부, 절인 새우 각 한 접시, 밥 한 주발. 말은 하필마다 규례대로 지급하며 요 일소두 풀 일속인데 점심때 말 먹이는 이로는 삶은 요 소승만 지급한다. 상처를 입어 행동할 수 없는 자는 강력을 헤아려 지급한다.